안녕하세요, 2학년 여러분. 예기치 않게 태풍 때문에 이렇게 온라인으로 다시 수업을 하게 됐는데요. 네, 조금만 힘내서 오늘도 수업을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를 꺼내세요. 자, 지난 시간에 했던 126쪽을 꺼내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복습하고요. 다시 얘기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보시면 지난 시간에 염색체의 구조에 대해서 선생님이랑 얘기했었는데요. 기억나세요? 네, 염색체의 구조 용어들을 반드시 암기하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마카롱처럼 생긴 히스톤 단백질을 하고, 그리고 DNA하고 이렇게 엮여서 이렇게 돌돌 두 바퀴 감겨 있죠. DNA 실처럼 생긴 DNA가 히스톤 단백질을 두 바퀴 돌돌 감아서 이렇게 감아서 뉴클레오솜이라는 그 뭉치들, 솜같이 생겼죠. 네, 그런 솜은 그 뜻은 아닌데 어쨌든 이렇게 되어 있는 덩어리들을 형성하고, 그게 더 응축되면은 더 이제 구슬이 굵어지는 거랑 같은 효과. 그래서 이걸 염색사라고 얘기하고요. 염색사가 굵게 다시 응축이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털실 같은 거를 막 감아 놓으면 털실 뭉치가 되잖아요. 그거를 염색체라고 얘기한다라고 얘기했었어요. 기억나세요? 지난 시간 형성평가까지 여러분이 잘 푸셨는데, 그 DNA를 좀 확대해보면은 유전자가 안에 들어있다고 했었습니다. 그 DNA를 확대한 내용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었어요. 그것도 다시 볼게요. 자, DNA를 확대하니까 이렇게 나선 구조인데 두 겹이니까 이중 나선 구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줄로 된 사다리 있죠? 이렇게 된 사다리. 사다리를 여기 뱅글 회전시켜가지고 꼬아놨다 보시면 돼요. 이렇게 된 그 사다리를 이렇게 돌려서 꼬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꽈배기처럼. 그러면 이런 이중 나선 구조가 나오게 될 거라는 거죠. 이중 나선 구조에 있는 내용물들을 좀 살펴볼게요. 자, 여기서는 DNA의 기본 단위가 되는 게, 여러분들 지난시 형성평가도 있었죠. 그럼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요거 한 덩어리 뉴클레오타이드이면 뉴클레오타이드가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네, 여기도 하나, 하나 이렇게 수도 없이 모여가지고 얘들이 붙어가지고 DNA가 된 거예요. 뉴클레오타이드를 구성하는 기본 물질들은 뭐가 있냐 했더니, 이쪽 사다리 뼈대를 구성하는 게 오각형 모양이죠. 오탄당이에요. 당이랑 인산 붙어가지고 당, 인산, 당, 인산, 당, 인산 순서대로 사다리 뼈대를 만들고요. 그리고 가운데 있는 사다리에 칸을 만드는 애들이 뭐냐면, 여기 T, A, A, T, G, C, A, T 이런 모양들 있죠? 요것들이 염기라는 거죠. 염기가 여기 붙어가지고 사다리에 그 발받침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염기들은 종류가 여기 보니까 어떤 애는 T고 어떤 애는 A고 어떤 애는 G, C네요. 그래서 요 네 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아데닌, 티민, 구아닌, 사이토신 이렇게 얘기해요. 어쨌든 그런 염기들이 모여가지고 유전 정보를 저장한다고 했어요. 이거 순서대로 알파벳 4개 가지고 사진법으로 염기의 암호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유전자. 그래서 이렇게 유전 정보가 저장된 부분을 유전자라고 얘기한다고 했었고요. 그래서 한 생명체가 가진 모든 DNA 유전 정보를 유전체라고 얘기한다고 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 밑에 이거 한번 볼까요? 창의융합 사고의 유전체를, 사람의 그 유전 정보 또는 뭐 동물의 유전 정보가 모두 모여 있는 거를 유전체라고 한다는데, 그게 이걸 전집에 비유한다면 염색체 DNA 유전자를 각각 뭐에 비유할 수 있을까? 네, 이게 전체를 유전체라고 얘기하면 이게 유전 정보 한 덩어리야 라고 얘기한다면, 이거 책 한 권 한 권은 뭐라고 할까요? 네, 그거는 염색체라고 볼 수 있겠죠. 각 한 권 한 권 각각의 책을 염색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있나요? DNA는 뭘까요? 그거보다 더 작은 단위인 거죠. DNA는 그러면은 뭐라고 할까요? 책 안에 있는 페이지라고 얘기할까요? 네, 책 만드는데 사용된 그 종이. 있나요? 그 종이에 뭐가 써져 있죠? 종이에 정보가 쓰여져 있잖아. 그 유전자라는 거는 그 종이에 써져 있는 정보를 얘기하는 거예요. 되겠나요? 네. 근데 어떤 종이에는 백지인 것도 있죠. 책 안에 보면은 정보가 적혀 있는 책도, 그 종이도 있지만 안 적혀 있고 그냥 빈 종이도 있잖아요. 정보가 반드시 적혀 있어야지만 그 정보만 우리가 유전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정보가 적혀 있지 않은 거는 DNA는 있지만 그 안에 뭐 그냥 의미 없는 거, 쓸모 없는 게 적혀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내려가서 문제 바로 볼게요. 자, 분열 중인 세포에서요, 끈이나 막대 모양으로 관찰된다. 끈이나 막대 모양, 이렇게 막대 모양 관찰된다. 또는 이렇게 되는 막대 모양, 두 개 붙은 경우도 있죠. 이거 네, 염색체 되겠습니다. 염색체.
자, 2번 문제 갈게요. 염색체에서 DNA가 히스톤 단백질 줄을 감싸고 있는 거죠? 히스톤 단백질 4개, 밑에 또 4개 있고 8개 이렇게 있고 여기 안에 이렇게 2바퀴씩 감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죠? 네, 뉴클레오솜. 뉴클레오솜 뭐 이렇게 얘기해요. 뉴클레오솜이라고 통일할게요. 자, 유전체랑 DNA 관계를 설명해보자. 자, 뭐라고 할까요? 자, DNA는요, 염색체를 구성하는 이제 유전물질이죠. 그치? 한 생명체가 가진 모든 그 DNA 정보를 아까 뭐라고 했냐면 유전체라고 했어요. 그 유전체라는 거는 생명체가 가진 DNA의 모든 유전 정보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 생명체가 가진 모든 DNA의 그 유전 정보. 적어볼까요? 한 생명체가 가진 글이 좀 길죠? 모든 DNA의 유전 정보.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전체를 알아냈다는 얘기는요, 그 안에 여기 안에 어떤 정보가 적혀 있는지, 그러니까 사람의 DNA 안에 어떤 정보가 적혀 있는지 다 밝혀냈다. 이런 뜻이에요. 됐나요? 그러니까 DNA는 뭐죠? DNA는 DNA의 유전 정보가 적혀 있는 거. 됐죠? 그래서 유전체라는 거는 DNA에 적혀 있는 유전 정보를 말하는 거다. 라는 얘기하면 되겠죠. 이 DNA라는 건 종이처럼 그 유전 정보가 적혀져 있을 수 있는 물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전 물질. 이거는 따로 안 적어도 될 것 같긴 한데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좀 도움 되려나요? 네, 유전 물질이라고 얘기합시다. 자, 넘어가 볼게요. 지금까지 배운 거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앞으로 공부할 내용에 그 기본 바탕이 되는 거예요. 저걸 모르면 앞으로 공부를 할 수가 없으니까 용어를 잘 알아두시라는 겁니다. 자, 그럼 뒷장에 가가지고 우리 같이 얘기 좀 할게요. 자, 염색체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해야 되는데 상동 염색체라는 거 있죠. 앞으로 자주 등장하게 될 겁니다. 상동 염색체가 뭔지는 반드시 알아놓으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웠기 때문에 여기서 따로 다루지 않고 부록처럼 구석에 놔뒀어요. 자, 상동 염색체가 뭐예요? 했더니 감수분열 시에 접합하는 한 쌍의 염색체. 그리고 모양과 크기가 같아요. 대부분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100%가 아니라 딱 한 쌍만 모양과 크기가 안 같은 애가 있어요. 성염색체 빼고 나머지 염색체는 전부 다 모양과 크기가 같습니다. 네, 그걸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모양과 크기가 같고요. 한 쌍의 염색체다. 됐나요? 사람의 체세포에는요. 23쌍의 삼동 염색체가 들어있다. 그럼 사람은 쌍쌍이 2개, 23쌍이 들어있으니까 총 몇 개가 들어있는 거지? 그럼 사람의 염색체는 46개가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쌍쌍이 2개씩 짝지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약속을 했어. 이거를 EN이라고 표시하자. 커플들이 모여있는 단체를 EN이라고 표시합니다. 그래서 어떤 식이냐면요. 여기에 이렇게 염색체가 있고요. 여기 이렇게 염색체가 있어요. 또 작은 염색체가 있고 얘 작지. 이렇게 있어요. 이 둘이 상동 염색체인 거예요. 둘이 똑같이 생겼네. 둘이 똑같이 생겼네. 상동 염색체예요. 그럼 이거를 개수로 한번 따져봐봐. 개수 이거 획형 한번 따져볼래? 몇 개야? 안에 염색체는 하나, 둘, 셋, 4개죠? 4개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이거는 지금 커플이 있어요? 없어요? 커플 상동 있죠? 얘 둘이 상동이죠? 얘 둘이 상동이죠? 그래서 이거는 2에는 4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다는 거지.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된 애랑 약간 다르게 생긴 애가 있어요. 그리고 뭐 이렇게 생긴 애가 있다고 칩시다. 그럼 염색체가 안에 4개 들어있는 거는 맞아요. 4개는 맞는데 상동 염색체가 아니에요. 여기 또 비슷한 거 없죠. 상동 염색체 없고 각각 그냥 하나씩만 있는 거야. 그럼 이거는 전부 다 솔로들인 거예요. 그럼 이거는 N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세포의 획형을 표시해봐라 했을 때 이렇게 여러분들이 표시를 하실 수 있어야 돼요. 되게 쉽죠. 원리만 알아놓으면 이거 문제 10개든 20개는 풀 수 있잖아요. 이런 게 진짜 시험 문제 나와요. 이렇게 쉬워 보이지만 이런 게 나오니까 하나 보너스로 맞출 수 있는 거예요. 요거 기억 꼭 해두세요. 그래서 상동 염색체라는 거는요. 왜 상동 염색체라고 하냐면 서로 상자에 같은 동작 안에 같은 게 들어있다는 거예요. 상동 염색체는요. 같은 것에 관한 유전자가 들어있어요. 자, 그래서 요거 같은 형질에 관한 유전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쪽 상동 염색체 여기에 혈액형에 관련된 유전자가 들어있으면 여기도 혈액형에 관련된 게 들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게 같을지 안 같을지는 몰라요. 이게 A형 유전자가 들어있는데 여기는 O형 유전자가 들어있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여기에는 예를 들어서 곱슬머리 유전자가 들어있으면 여기는 곱슬머리 유전자가 들어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생머리 유전자가 들어있을 수도 있고 어쨌든 같은 종류에 관한 같은 형질에 관한 유전자가 들어있어야 된다. 그게 상동염색체다. 왜 상동염색체냐면요. 여기다가 또 중요한 거 하나 적을게요. 여러분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인데 쌤이 지금 복습해주고 있는 거예요. 꼭 아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자, 하나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거고요. 다른 하나는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거예요. 하나는 정자에서 온 거고요. 하나는 난자에서 온 겁니다. 그래서 모든 생명... 아이고 미안해요. 이거 떨어뜨릴 뻔해가지고 쌤이. 네, 하나씩 본 거기 때문에 항상 모든 생명체는 2개씩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쌍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이런 식으로. 됐나요? 그래서 2N 수정이 됐으니까 하나는 정자에서 온 거, 하나는 난자에서 온 거. 그래서 2N. 이거 같이 반쪽밖에 없는 거는 정자에서 온 거랑 난자에서 온 거랑 2개를 받지 못한 거예요. 이런 건 나중에 생식세포 형성할 때 생기는데 그때 가서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본문에 줄을 좀 그어볼게요. 한 생물이 가진 염색체의 숫자, 개수, 모양, 크기 이런 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앞으로 핵형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핵형 분석해봅시다. 뭐 뱃속에 들어있는 태아가 있는데 태아가 멀쩡한지 보기 위해서 아픈 데가 없는지 보기 위해서 유전적으로 이상한지 안 이상한지 보기 위해서 핵형 분석을 해봅시다. 그러면 그 태아의 세포를 가져와요. 세포를 가져와서 현미경으로 염색체를 관찰합니다. 그럼 안에 개수가 나오겠고요. 염색체 모양이 나오겠고 크기도 나오겠죠. 그럼 그걸 이제 핵형 분석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핵형은요. 생물 종에 따라서 고유합니다. 핵형 분석해보면은 이거 사람이네요. 또는 이거 개구리네요 라고 알 수 있다는 거죠. 개수도 차이가 나고요. 만약에 개수가 같더라도 다른 거 모양이 다르고 크기가 다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물종에 따라서 고유하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문제에서 핵형 말고 핵상이라는 얘기가 나올 거예요. 선생님이 아까 요거 개수만 얘기한 거 있는데 요거는 사실 엄밀히 말하면은 핵형이라기보다는 핵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상이라는 거는 뭐냐면 숫자를 얘기하거든요. 숫자. 요거죠, 요거. 그러면 핵상에다가 모양 크기까지 다 조사한 거를 핵형이라고요. 그 다음에 핵형 말고 숫자만 얘기하는 건 핵상이라고 말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핵상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 EN으로 표시하거나 아까 N으로 표시해야 돼요. 상동염색체가 있으면 EN으로 표시하고요. 상동염색체가 없으면 N이라고 표시합니다. 어떨 경우에 이렇게 상동염색체가 없냐면 생식세포일 경우에는 상동염색체가 없어요. 왜냐면 내가 엄마 아빠한테 하나 받아가지고 상동염색 갖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나의 미래의 배우자가 또 엄마한테 받은 거 아빠한테 받은 거 하나씩 갖고 있겠죠. 나 이거 우리 자식한테 물려주고 이거 자식한테 물려주면 자식을 4개나 갖고 있어야 되는데 너무 많은데?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중학교 때 이거 배웠나요? 네, 그래서 이거 둘 중에 한 개만 보내주죠. 그래서 이 사이에 생식세포를 만들어낼 때 요 사이에 감수분열이라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 감수분열이라는 과정은 다음 시간에 배울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서 생식세포에는 이 2개가 다 안 들어가고 하나만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 2개가 다 안 들어가고 하나만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식세포 안에는 짝이 없는 이렇게 상동염색체가 없는 N 상태, E는 아니고 N 상태의 핵상을 가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앞으로 넘어가면 또 자세하게 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내려가서 탐구활동 좀 볼게요. 사람의 염색체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 여러분들이 이거 직접 해보셔야 되는데 자, 부록에 가시면 이게 있어요. 부록이 219쪽 잠깐 펴보실래요? 자, 219쪽 펴시면 알록달록하게 생긴 막대 모양의 염색체들이 막 나옵니다. 그런데 제목이 적혀있어요. 정상 남자, 그리고 정상 여자. 뒷장으로 가보세요. 221쪽 가시면 네, 거기 보시면 가다라고 돼 있죠? 4가지 핵형이 있는데 핵형 분석을 여러분들이 이제 해보는 거예요. 실제로 사람의 세포를 현미경으로 관찰해서 핵형 분석해본다고 여러분들이 가정을 하시고요. 그 핵형 분석하는 거를 해보자 이 말인 거야. 그럼 걔네들 분석하기 위해서는 염색체가 제대로 다 있는지 알아봐야 돼서 염색체에 번호를 붙입니다. 그래서 1번, 2번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붙여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뒤에 오려가지고 여기다 1번을 붙여요. 2번도 붙여요. 3번도 붙입니다. 붙이다 보면 하나씩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말이 안 되잖아. 사람은 염색체가 2개씩 있어야 되고 그리고 번호가 안 매겨져 있는 염색체들 있죠? 네, 그래서 그 염색체 중에서 얘랑 똑같이 생긴 걸 찾아와서 여기다가 붙이시면 되는 거예요. 번호는 안 붙어 있지만 얘랑 똑같이 생긴 걸 찾아오면 여기 옆에 다 붙일 수 있어요. 요게 상동이니까.
알겠죠? 그래서 다 붙여. 다 붙이고요. 다 붙이고, 그 다음 마지막에, 자, 여기 염색체, 속염색체 붙이는데, 여기는 남는 거 붙이다 보면은 모양이 같을 수도 있고, 같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 여기 X염색체가 붙습니다. 속염색체 X염색체인 건 배웠죠? 이 X염색체에다가 옆에 똑같은 게 붙으면 X일 거고요. 다른 게 붙으면 XY라고 표시할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본인이 남자건, 뭐, 상관없겠다. 남자 하든 여자 하든 상관없어요. 아무거나 한번 붙여보세요. 이거 숙제예요. 지금 나중에 붙이실 겁니다. 자, 그러고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자, 4명의 핵형 분석 결과를 비교해보자. 원래 모든 별로 해야 되는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머리 맞대고 4명이 사진 않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자 한번 붙여보시고요. 같이 볼 겁니다. 핵형이 정상인 사람의 상염색체랑 성염색체 몇 개인가? 이거 무슨 뜻이냐면요. 어떤 게 상염색체냐면요. 여기 보시면 여기 한 칸만 성염색체라고 적혀 있죠? 네, 요거만 성염색체고요. 나머지 1번부터 20번까지, 요 22번까지 전부 다 요거는 상염색체예요. 무슨 말이냐면 일상적으로 남자나 여자 다 똑같은 걸 상염색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오는 요거 X 또는 XY 요거만 성염색체라고 얘기해요. 그 성염색체 같은 경우에는 여자 같은 경우는 둘 다 X인데 남자 같은 경우 하나 다르게 생겼지. X가 하나 없거든요, 남자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내용이 여기 대부분 모양과 크게 같다는 얘기가 이 얘기인 거예요. 상염색체는 다 같은데요. 성염색체는 약간 다를 수도 있다는 거지. X, Y일 경우 약간 다르잖아요. 그런 얘기고요. 자, 핵형이 정상인 사람이 상염색체 몇 개인가요? 네, 22개입니다. 상염색체는. 성염색체 몇 개예요? X하고 X 또는 X하고 Y에서 2개지. 2개. 됐나요? 자, 그 다음 사람의 성염색체는요? 성별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가 적어봅시다. 남자의 성염색체는요. 남자는 해보면 마지막에 X하고 Y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여자는 성염색체 찾아보면 X 2개가 나올 거예요. 되겠나요? 자, 3번 문제 갈게요. 가와 나의 염색체 구성을 아래 예시와 같이 써보자.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거 좀 꼭 알아두세요. 이거 쓰는 거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자, 정상인 여자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22번까지 22쌍이니까 2개씩 22쌍? 44개죠. 44개. 이거 상염색체입니다. 에다가 XX 이거 성염색체 2개. 남자도 이거 상염색체고요. XY 성염색체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남자나 여자 거 하나씩 그 둘 중에 하나 골라서 붙여봤잖아요. 가와 나는 나중에 또 붙여보시면 알겠지만 가 같은 경우에는요. 어떻게 붙어 있냐면 중간에 하나가 더 있어요. 나중에 붙여보세요. 그럼 45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XY가 있어요. 이 사람 성별 뭐예요? 네, 남자입니다. 남자인데 어디에 지금 이상이 있냐면 상염색체 개수가 좀 이상하네? 22쌍에서 44개 있어야 되는데 중간에 한 칸에 3개가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염색체 개수가 이상하네 란 얘기예요. 4번에 좀 써볼까요? 자, 가는요. 상염색체가 개수가 다르다. 상염색체 중에서 아마 21번에 3개가 들어가 있을 건데 21번 염색체가 3개예요. 되겠나요? 나는 어떤 이상이 있냐면 나는 붙여보시면 44개에다가요. 이건 정상인데 끝에 X가 있고요. 옆에 없어. Y도 없고 X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모자란 거예요. 하나가. 없는 거예요. 나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은 성염색체 개수가 이상이 생긴 거예요. 성염색체가 X뿐이다. X뿐인 건 아니고 X 한 개뿐이다 라고 얘기했지. X가 한 개뿐이다. 한 개뿐. 개수가 안 맞아요. 됐나요? 그래서 이거 핵형 분석을 해보니까 우리가 뭘 할 수 있었냐면 네, 안에 염색체 수도 할 수 있었고요. 여러분들이 붙여보니 그지? 모양도 할 수 있었고요. 일단 크기도 알 수 있었고요. 됐나요? 그리고 염색체 특성에
이상 유무도 알 수 있었죠. 이상 유무도 알 수 있었습니다. 이거 뭐야? 가 같은 경우 좀 이상하네. 나는 지금 뭐지? 이상하면 남자인가 여자인가 구분해보자. X는 있어. 옆에 근데 Y가 없네? Y가 없으니까 일단 여자는 여자예요. 근데 완벽하지 않은 여자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 나중에 그 성염색체 이상이랑 상염색체 이상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또 나오니까 요게 책형 분석이다. 개수를 알아낼 수 있다. 여러분들이 현미경으로 딱 봤을 때 염색체들이 막 널브러져 있으면 그거를 사진으로 딱 찍어가지고요. 지금 하시는 것처럼 사진으로 찍은 다음에 걔네들 오려서 이렇게 똑같은 거 두 개씩 붙여보다 보면 어딘가에는 뭐 여기 염색체가 원래 이렇게 두 개 있어야 되는데 얘는 이상하게 세 개나 들어가 있는 애가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떨 경우는 여기 하나 붙였는데 여기 옆자리 없는 경우도 있고요. 뭐 두 개가 더 있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남는 거예요. 그런 거를 핵형 분석이라 한다. 핵형 분석을 해봤다. 이런 의의를 가지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내려가서 정리 이번에 할게요. 자, 둘 다 개와 닭이요. 둘 다 염색체수가 78개. 염색체수가 똑같네? 그러면 핵형이 똑같아요? 아니에요. 아까 핵형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기 왼쪽 페이지에서 핵형이라는 거는 염색체 수, 모양, 크기 다 합쳐서 얘기한다고 했어. 숫자가 같다고 해서 핵형이 같다고는 할 수 없다고요. 모양과 크기가 다 같아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은 염색체 수는 둘 다 78개와 똑같지만 핵형을 분석하자는 거는 숫자랑 모양이랑 크기가 다 같아야 되기 때문에 구분할 수 있다란 얘기입니다. 되겠나요? 그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자, 두 개와 닭의 세포를 구분할 수 있을까? Yes. 구분할 수 있어요. 왜 구분할 수 있냐면 둘이 다른 생물종이니까. 다른 생물종이라서 핵형이 핵이 아니고 핵형이 다릅니다. 숫자는 여기서 같았는지 모르겠지만 모양과 크기가 다를 거란 얘기인 거죠. 됐죠, 여러분? 이거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남은 시간에 여러분들이 과제를 좀 하셔야 되는데요. 오늘 과제는 뭐냐면 이것은 다른 반도 마찬가지고 다 이거 할 거거든? 그래서 여기 219쪽 가셔가지고요. 남자 또는 여자 염색체 중에 마음에 드는 거 하나 고르셔가지고 가위로 지금 잘라요. 가위나 칼로 잘라서 여기에 지금 붙이세요. 여기 붙이신 다음에요. 이거 붙이신 거 폰으로 사진 찍어서 지금 업로드 하시면 네, 그게 오늘 숙제입니다. 이거를 다 하시면 오늘 수업이 끝나는 거게 되겠어요. 네, 금방 하실 거예요. 아마 10분도 안 걸릴 건데 이렇게 부지런히 해보세요. 됐죠, 여러분? 네, 여기까지 하시고 과제에다가 제출하시면 오늘 수업 끝나게 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학교에서 만나요.